아, 이게 카니발 전기차였어? 와, 디자인 진짜 멋지죠? 야, 기아는 확실히 계획이 다 있구나. 안녕하세요, 모카 이영민입니다. 기아 PV5 실물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사진 4장을 공개했는데요. 전면 이렇고, 측면 이렇고, 후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진짜 이쁜데? 일단 전면을 보면요, 저희가 작년 CES에서 봤던 컨셉트카가 이렇고, 오늘 공개된 양산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거의 비슷하죠? 이 컨셉트랑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이 로고 위치가 원래 오른쪽에 있던 게 이 중앙으로 온 거, 이게 좀 다르고요. 앞쪽에 충전구가 생긴 거, 그리고 컨셉트에서 아래쪽에 디스플레이 달아가지고 글씨 보여주는 거, 그거 없어진 거, 이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컨셉트카의 요소를 그대로 가져와서 최종 양산 모델을 디자인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작년에 보여줬던 컨셉트카가 그냥 허무맹랑한 디자인 과시용 컨셉트카가 아니라 양산차를 미리 보기 하는 느낌으로 보여주는 쇼카에 가까웠던 게 아닌가 싶어요. 와, 이건 진짜 디자인 미래적이고 사람들이 탐낼 만한 이 세련된 디자인으로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타리아? ST1? 야, 옆에 갖다 놓고 비교해보면 아이고야, 죄송하지만 일단 디자인에서는 이건 완전히 끝났습니다. 자, 전면 디자인 한번 자세히 보면요, 전체적으로 면이 아주 매끈합니다. 이 가솔린 차들과 다르게 그릴이 필요 없다 보니까 많은 면을 그냥 미끈한 면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미래의 차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벨트라인 위쪽은 검정색, 아래쪽은 도장색으로 처리하면서 이 투톤의 느낌을 주고 있는 것도 아주 멋져 보입니다. 그 요즘 폭스바겐 ID 버즈 같은 차를 봐도 이런 식으로 투톤으로 돼 있죠. PV5도 그런 투톤까지는 아니지만 이 위아래 색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나눠 놓는 거, 이 과거의 클래식한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램프를 보면요, 요 A필러, 요 기둥에서 이어지는 것처럼 연출된 요런 DRL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아의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램프가 여기도 적용됐다고 하는데요, 이 DRL 자체를 이런 번개치는 모양으로 디자인을 해놔서 이 차는 찌릿하는 포인트가 있는 차다, 이런 느낌을 주면서 아주 강렬한 인상을 자아내고 있네요. 야, 멋집니다. 요즘 뭐 너나 일자 램프, 뭐 물론 깔끔하기는 한데 살짝 지겨웠거든요. 그런데 기아는 차량 전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램프를 이렇게 개성있게 디자인을 해주니까 일단 남들과는 다른 기아만의 색깔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좋고요. 램프가 약간 이렇게 눈을 치켰던 이런 인상을 주면서 약간 베놈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강렬한 인상을 잘 자아내고 있네요. 자, 헤드램프는 DRL과 분리형으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범퍼 바로 위쪽에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네요. 지금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이 반사판 형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MFR 타입 헤드램프가 적용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크기가 굉장히 작은데 이 정도 크기로 충분한 광량을 확보하려면 LED 램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기본 모델부터 상위 모델까지 이 MFR LED 램프를 기본 적용해 줄 걸로 예상되네요. EV3 기본 모델에 들어가는 그 MFR 램프하고 형태가 아주 유사해 보이는데 그 램프가 여기 PV5에도 공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래쪽 범퍼도 보면요, 범퍼를 세 부분으로 나눠 놓고 있네요. 우리가 일반적인 자동차들을 보면 범퍼를 통으로 이 하나짜리를 이렇게 달아 놓습니다. 만약에 이 왼쪽을 콩 박아서 이쪽이 깨지면 이 왼쪽만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체 범퍼를 다 드러내서 새 걸로 교체해야 돼요. 이 PV5는 기본적으로 PBV고 어떤 분들은 이 차를 트럭으로도 쓰고 뭐 택배용으로도 쓰고 캠핑용으로도 쓰고 굉장히 다양하게 쓰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사용자에 따라서 이 범퍼 부분은 스크래치도 날 수 있고 이런 데미지들이 굉장히 자주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범퍼 전체를 교체해버리면 이 비용적으로 부담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범퍼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사고가 난 부분만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든 걸 볼 수 있네요. 아, 그런데 하나, 이 충전구 위치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일단 후면 주차를 하는 국내 환경에서는 당연히 이 충전구가 뒤쪽에 있는 것보다 사용성 측면에서는 조금 불편할 것 같고요. 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앞을 이렇게 매끈하게 이 멋지게 디자인을 다 해놓고 충전구를 이렇게 파놔서 이 홈을 낼 수가 있나?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뭐 기아 입장에서는 일단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모터가 앞쪽에 들어가니까 이 충전구가 자연스럽게 앞쪽에 위치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아니, 이거 배선을 이 뒤쪽으로 따서 이 뒤쪽에다가 충전구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는데 이 PBV니까 이 뒤쪽 공간은 자유롭게 이 커스터마이징 되는 부분이라서 뒤쪽에 충전구를 설치할 수는 없죠.
그럼 전면 팬더 이쪽이라도 좀 충전구를 붙였으면 안 될까요?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실내 공간이라든지 이 기동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앞바퀴를 지금 최대한 앞쪽으로 붙여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팬더 안쪽으로는 서스펜션 관련 부품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 충전구를 설치할 공간이 없게 되죠. 자, 측면 디자인도 보면요, 일단 공간 확보에 굉장히 신경을 쓴 게 보입니다. 이 차 자체는 지금 스타리아보다 한 500mm 정도 짧거든요. 그런데 이 실제 실내 공간에 있어서는 스타리아랑 거의 차이가 없게끔 이 실내 공간을 진짜 극대화한 디자인을 해놓고 있네요. 사실 기존까지 세미보닛 형태를 갖고 있는 차들, 이런 차들을 보면 여기 엔진이랑 변속기랑 뭐 이런 관련 부품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보닛 부분의 길이가 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PB5는 전기차니까 그만큼의 공간이 필요가 없고 이 기존 엔진룸이 있던 부분의 길이를 극단적으로 줄여서 승객석이 최대한 앞에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가 적용이 됐습니다. 콘셉트 때는 이게 터치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동문으로 열리는 형태였는데 양산 모델에 와서는 일단 일반적인 손잡이 형태로 적용된 걸 볼 수 있네요. 특히 지금 이 슬라이딩 도어 레일을 잘 숨겨놨습니다. 지금 보면 슬라이딩 레일 보이세요? 언뜻 봐서는 어디 숨겨놨는지 알 수가 없죠. 이 당장 카니발만 봐도 이 슬라이딩 레일이 그냥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PB5는 이걸 벨트 라인에 감쪽같이 숨겨둬서 차가 군더더기 없이 그냥 딱 떨어지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열창 뒤쪽 이 D필러 부분하고 앞쪽에 A필러 요 기둥까지도 전체를 다 검정색 유광 플라스틱으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옆쪽에서 봤을 때 창이 이렇게 이어지다가 뚝 끊기지 않고 유리가 이 앞에서 시작해서 리어램프 바로 직전까지 그냥 쭉 이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휠 아치 클래딩 아니면 록커 패널 부분도 이렇게 블룩블룩하게 디자인을 해놔서 강인한 이미지를 부각시켜주는 것도 볼 수 있네요. 자, 후면 디자인은 카고 모델로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기아가 보내준 자료를 보면요, 이 후면부에는 깔끔한 면으로 구성된 양문형 테일게이트가 적용돼서 시각적으로 더욱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는 동시에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어서 실용성을 높였다라고 하는데요. 요즘 아파트 단지 중에 이 지상에 택배차가 못 들어가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나 본고를 보면 이렇게 탑이 낮은 탑차, 이 로우탑이라고 해서 캐빈만큼 낮은 탑차가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살짝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짐을 이렇게 빼려고 하면 허리를 이만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차가 지상보다는 높은데 높이마저 낮으니까 짐은 짐대로 안 실리고 뭐 허리는 허리대로 아프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PB5는 기본적으로 전기차잖아요. 그래서 지상고가 상당히 낮습니다. 짐을 싣거나 내릴 때 상당히 편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리어램프 디자인도 기아의 스타맵 시그니처로 끝단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처리해놓은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내를 보고 싶은데 오늘은 외장 디자인만 공개해서 실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실내를 아예 안 알아보고 갈 수는 없겠죠. 일단 이 기존 컨셉트카 같은 경우는 이 기아는 이걸 붙일 수 있는 거치대만 제공해주고 오너가 자기가 쓰는 아이패드라든지 갤럭시 탭이라든지 이런 탭을 그냥 거기다가 붙이는 그런 형태로 콘셉트카를 만들어 놨었어요. 그런데 오늘 공개된 이 사진을 보면요, 디스플레이 일부분이 살짝 보입니다. 계기판도 살짝 보이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디스플레이를 제공해주고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뭐 뒤쪽에 다양한 모듈이 붙었을 때 거기를 좀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줄 걸로 보여요. 냉동 탑차가 됐다, 냉동칸 온도를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ST1하고 비슷한 기능을 제공해 줄 걸로 생각이 되네요. 지금 형태를 봤을 때는 이 기아 승용차에 들어가는 이 가로로 긴 12.3인치 디스플레이보다는 위아래가 조금 더 길어 보이는 형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실제로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자, 실내 어쨌든 콘셉트카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예상을 해보면요, 우선 패신저 모델, 말 그대로 승객을 위한 차량입니다. 이 컨셉트카 때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의자를 배치할 수 있다고 했었죠. 뭐 카니발보다는 좀 작지만 222 이런 시트도 있고요, 122 시트도 있고 23 시트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333 팰리세이드처럼 여기에 6명이 타고 고속도로 전용 차선을 달린다, 팰리세이드가 이상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열에 3명이 탈 수 있도록 만들 확률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의 봉고 같은 모델도 이제는 PB5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이 봉고는 기본적으로 1열에 3명이 앉을 수 있는 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PB5도 기본적으로 1열에 3명이 앉을 수 있도록 만들지 않을까
하는 추정이 되기는 하는데, 물론 실제로 나와봐야 어떻게 나오게 될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셉트 모델에서는 카고 모델이 총 3가지였죠. 컴팩트, 롱, 하이루프 이렇게 3가지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컴팩트 요 한종만 공개를 했네요. 이 카고 모델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뒷바퀴 휠하우스가 짐칸 쪽으로 얼마나 들어오나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ST1도 이 부분 때문에 박스를 넣어서 적재하는 게 쉽지 않다는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했을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살펴봤는데 이거 그냥 말이 좋아서 PBV지 이거 그냥 상용차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섭섭하죠. 어쩌면 PB5는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기아 PB5를 우리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 전용 PBV라고 표현하잖아요. 플랫폼 비욘드 비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체 이 플랫폼 비욘드 비클이 뭐냐? 이거를 쉽게 말하면 기존 차들은 승용차, 화물차, 버스 등등 이 정해진 용도로 딱 설계가 됐잖아요. 아무리 이 화물차를 막 뜯어 고쳐도 화물차의 느낌을 못 벗어나는 거.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 PBV라는 건 처음부터 요 차 하나를 가지고 승객용, 화물용, 업무용, 캠핑카 등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겁니다. 이 자동차 자체를 하나의 모듈화된 공간으로 보고 필요에 따라서 변형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PB5는 승객용일 때도 괜찮고 카고일 때도 괜찮고 이게 본고 같은 오픈베드 트럭이 됐을 때도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PB5 자체가 기본적으로 유연하게 만들어졌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물류라든지 이동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PB5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혁신적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겠죠. 일단 패신저 모델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서울시 중랑구 중랑 01번 버스라든지 성북구 성북 05번 버스 같은 경우는 스타리아라든지 스타렉스를 이용해서 마을버스를 운행 중이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초소형 마을버스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겁니다. 특히 점점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에서는 어쨌든 이 주민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필요한데, 이럴 때 PB5를 버스로 만들어서 운영하면 운수회사는 경제적으로 노선을 운영할 수 있고 승객들은 꾸준히 배차되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아주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카고 모델은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에 적극 활용될 수 있겠죠. 이 최종적으로 물류센터에서 우리 집 오는 거, 쿠팡 로켓 배송이라든지 CJ 택배라든지 이런 걸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고 하거든요. 이 PB5는 기본적으로 기동성 좋은 중형 전기 PBV니까 이런 거에 아주 특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장된 내비게이션에서 기아 PBV AI 어시스턴트가 배송 경로도 딱 최적화해졌으면 좋겠네요. 일단 2026년부터 PB5를 DHL 코리아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업체들과 협업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자, 컨버전 모델 같은 경우는 캠핑카라든지 리무진이라든지 기아에서 PB5를 가지고 개조한 모델을 제공해줄 걸로 기대되고요. 요 밖에도 도너카라고 해서 기아는 PB5의 모터, 배터리, 껍데기 이런 기본적인 것만 외부 업체에 적용을 해주고 나머지는 외부 업체가 알아서 만들게끔 하는 그런 것도 제공될 걸로 기대됩니다. PB5를 가지고 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겠죠.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이동형 스타벅스라고 해서 이 커피 트럭을 운영하거든요. 스타벅스가 굳이 임대료라든지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쓸 거 없이 그냥 트럭만 가서 커피를 판다는 건데, 스타벅스 PB5점 이런 거 나오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소외계층 이런 데까지 구석구석 찾아갈 수 있는 이동형 병원이라든지 이동형 보건소 이런 것도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보택시도 나오면 좋겠죠. 기아는 이미 지난 10월 25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미국 웨이모랑 협력해서 로보택시용 PBV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기아 입장에서는 자율주행 데이터를 쌓는 측면에서도 좋겠지만, 이 기아의 이미지 자체가 이 첨단 기업 이미지로 한층 더 거듭날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공개된 기아 PB5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죠. 자동차는 비즈니스 그리고 생활을 혁신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 PB5는 그 변화를 주도할 시작점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